네, 내일은 스타킹. 목요일에 함께하는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또 이렇게 두 번째 뵙게 되니까 네. 오늘부터 굉장히 좀 친근하다는 느낌? 네, 그래서 얘기도 자주 많이 하게 됩니다. 네,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또 기분 좋게 또 목요일 마감하는 두 분이 와서 좀 신나요. 맞아요. 네. 역시나 또 해피바이러스인 김민수 대표님이 또 계시고 네. 옆에 또 스마일맨 이성웅 이사님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네, 또 네. 저번 주에 혜린 씨가 또 별명을 하나 지어드렸잖아요. 네네. 네. 샤이보이라고 해주셨는데 네. 일단 샤이보이 먼저 인사 나눠볼까요? 영광입니다. 별명을 갖게 돼서 영광이에요. 예. 한 주 잘 보내셨는지 네. 모르겠어요. 목요일 이제 중요한 날입니다. 네. 네, 오늘도 뭐 종목들 소개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예, 네. 저희가 그 지난주부터 해서 계속해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네, 종목이 맞아요. 바로 솔트룩스. 솔트룩스. 제 귀에 계속해서 그때 멘트 중에 솔트룩스잖아요. 소금과 빛. 빛과 소금. 빛과 소금. 네. 근데 그 솔트룩스가 그 솔트룩스인가요? 네, 네. 아, 진짜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기업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안 했습니다. 솔트룩스가 이렇게 1위를 계속해서 굳건히 지키고 있는데 네. CES의 덕을 톡톡히 봤잖아요. 네네. 근데 CES가 이제 한창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데 네네. 이걸 끝나고 난 뒤에 또 추가 상승이 가능할까요? 챗 GPT 스토어도 열렸고 당장에 뭐 어떤 모멘텀이 없기는 하지만 이게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 보니 뭐 구독자가 어떤 식으로 쌓이고 하면서 뭐 비교하면서 주가는 움직이리라 보입니다. 네. 네. 위가 이렇게 막혀 있지 않다 보니 충분히 뭐 변동성은 있겠지만은 네. 하락보다는 상승의 무게를 두고 음. 제 기원까지 더해서 예.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한 달 렐스이긴 하지만 네.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이 정도면은 예, 좋다라고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떻게 조언해 주시고 싶었어요? 나가실 분은 이제 나가도 될 것 아. 같아요. 네. 가실 분은 가시고 가시라. 저 혼자 네. 남아 있겠습니다. 네. 그러나 좋아요. 한 달은 간다. 네. 네. 혼자 남더라도 그래도 또 CES와 GPT 스토어 그리고 또 이사님의 기원까지 담아서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도록 좋아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그날 또 우리 예. 카페24 네, 비밀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예요? 네, 스타킹을 좀 보신 시청자분들은 아시겠는데 네. 12월 마지막 주에 네. 제가 했던 게 이스트 소프트입니다. 맞아요. 네, 그게 이게 아니라 그때 이렇게 해서 같이 들어왔었으면 이제 추격하는 예, 죄송합니다. 네. 예. 뭐 사는 게 그거죠. 픽이 언제 되느냐, 예. 그렇죠. 인생의 예. 타이밍. 네. 그렇습니다. 그 명대사를 하셨네요. 네. 예. 노래 아모르 파티 해주시죠. 너무 좋습니다. 안 하실 거예요? 예. 네. 그렇습니다. 카페24로 보게 되면 일단 좀 흐름을 보니까 솔트룩스는 약간 좀 고점에서 무거워지고 네. 카페24는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고 역전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아주 살짝 해보고 있는데 네. 만약에 다시 1위가 탈환된다. 제가 카페24전 돌리겠습니다. 이거 커피 24잔을 걸고 공략을 하시고 있는데 네. 지금까지는 수익률이 좀 차이가 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런 네. 유머 있잖아요. 네. 커피 24잔 돌리겠습니다. 네. 첫날은 네. 첫 주는 좀 진짜 와닿는데 네. 약간 읽혀요. 야, 그 진짜 진짜 저기, 예. 좋다고 얘기하는 건데. 예. 커피 한잔 하시면서 방송하셔야죠. 네. 예. 1위 기원 좀 너무 해주세요. 좋습니다. 네, 좋아요. 24잔 또 제가 다 좋다고. 먹겠습니다. 네, 예. 좋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럼 카페24가 또 이렇게 1위까지 한번 올라갈 수 있는지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이성웅 이사님 또 김민수 대표님의 종목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잖아요. 오늘 종목도 더욱더 기대가 되죠. 특히 저는 김민수 대표님 종목도 오. 많이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바로 오늘 누구에게? 종목 알아볼까요? 네. 네. 요정을 불러봐야 되겠죠? 네, 스탁요정 혜린 씨 나와주세요. 네, 김민수 대표님과 이성웅 이사님이 과연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김민수 대표님은 오늘 SK 바이오팜 가져와 주셨는데요. 0.51% 하락하면서 거래 마쳤고요. 이상웅 이사님 헥토 파이낸셜 오늘 보합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먼저 김민수 대표님의 SK 바이오팜 살펴보겠습니다. 작년부터 치료제가 개발이 본격적으로 되면서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이 시장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 느낌인데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JP모건 헬스케어가 열리고 있죠. 이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아시아 태평양 트랙에서 SK 바이오팜이 이 연설자로 올랐는데요. 후보 물질 발굴부터 상용화까지 독자적으로 진행된 이 뇌전증 신약이죠. 세노바메이트의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현재 100여 개국에서 진출이 되어 있는데요. 투약 가능 연령층을 소아까지 확대하는 그 임상도 진행 중이고요. 내년 신약 승인 신청을 제출하는 게 목표라고 소개가 됐습니다. 또 세노바메이트 매출 성장에 힘입어서 올해 이후에는 안정적인 흑자 구조에 정착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분자 접착제 기술을 활용한 치료제를 또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오늘 김민수 대표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민수 대표님의 종목 SK바이오팜입니다. SK바이오팜. 뭐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맞아요. 기업이고 종목이기도 한데 또 다른 이유가 분명히 숨어 있을 것도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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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근데 왜 기대된다고 하셨습니까, 앵커님? 그러니까 너무나 익숙한 종목인데 이걸 네. 굳이 대표님이 갖고 왔다면 네. 우리가 익숙한 거 외에 플러스 알파가 있지 않을까. 나 그렇게 또 크게 포장을 해주시면은 네. 제가 위축됩니다. 예. 부담이 한가득. 그런 거보다도 그냥 네. 뭐 올해는 익숙한 그 재료. 예, 바이오주 하나는 가져가 봐야 되겠다. 네. 게다가 또 지난달에 12월 달에 네, 저희 레몬 리서치의 이상엽 이사가 맞아요. HLB. 예. 바이오의 신으로 불리더라고요, 요즘에. 맞아요. 네. 바신. 예? 네. 그러면 바신 2로 한번 오. 네. 가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한번 좋습니다. 가져왔던 거고요. 네. 네. 그런 쪽에서 일단 뭐 SK바이오팜은 딱 그거죠. 두 가지. 네. 예, 세노바메이트라고 하는 그 뇌전증 네. 관련된 치료제 그리고 또 솔리안 페톨이라고 수면 장애 치료제가 있는데 이거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피곤 잠을 잘 못 자겠어요. 예. 코인 하랴, 주식 하랴, 예, 힘든 날들입니다. 네. 그래서 솔리안 페톨. 네, 솔리안 페톨이요? 예. 솔리안 페톨. 네. 이제 자매품이 이제 자일리톨. 예? 네. 잘 아닙니다. 예. 네. 톨자로 끝나서 네. 붙여봤습니다. 근데 네. 이쪽에서 FDA 쪽에서 승인 완료가 되다 보니까 신약 회사로의 위상 그대로 가져가고 있고요. 예,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이제 올해부터는 미국에서 이 3세대 뇌전증 치료제라고 하는 이 세도바메이트가 이름이 이제 제품명으로는 엑스코프리. 엑스코프리, 예. 예. 잘하시네요. 저도 좀 이거 많이 봤다니까. 요즘 이런 치시는 거. 바이오 좀 치시는 바이오 앵커님. 좀 네. 치십니다. 예. 바앵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예. 바앵. 바앵, 예. 바행. 네. 그래서 이쪽에서는 미국 가면은 시장 점유율 1위 할 것이다라고 포부를 밝히고 있는 만큼.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발작 빈도가 경쟁사 대비해서 훨씬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과 좋겠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나오고 그러면 본격적인 레벨업을 1월 달이 아니라 좀 더 가도 될 것 같은데 올해 조금 더 봐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그래도 하는 김에 1월 달에 좀 같이 달려다오라는 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게다가 또 희귀약품 지정된 게 두 번째 물질이 하나가 더 있는데 카리스마메이트 이쪽도 있는데 이게 그 난치성 소아 뇌전증 치료제라고 하는데 이게 거의 그 희귀병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네, 근데 그런 쪽에서 또 뇌전증 쪽에 하나 또 연장시켜서 성과를 낸다라고 하게 되면 거의 이거는 독보적인 지위를 얻지 않을까 이런 쪽인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처방 나오고 네. 미국 쪽에서 성과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당연히 실적은 레벨업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쪽에서 올해부터는 턴어라운드가 거의 확정적으로 봤을 때 실적 되는 바이오 쪽이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좀 지금같이 좀 오르다가 단기적인 눌림목 들어왔다 대응해봐도 될 자리다라는 쪽에서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저는요. 네. 이제 이게 세노바메이트, 엑스코프리잖아요. 근데 네. 원톱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바이오 앵커로서 약간 우려되는 게 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턴어라운드가 이게 너무 좋지는 않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오히려 적자일 때가 시세가 나오고 턴라운드 하면 오히려 그때 빠지는 맞아요. 약간 그게 걱정이 되는데 근데 올해부터가 일단 흑자가 나죠. 네. 그러니까 그게 좀 걸립니다 주가에서. 아주 날카로우신데요. 네. 예. 이게 결론적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면서 저희 바이오주 맞아? 이런 쪽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네. 계속 늘려놓다 보니까 성과 나오는 과정에서 빠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뭐 이런 네.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중요한 거는 턴어라운드가 돼서 초반에는 좀 달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특히 이제 이런 트렌드가 나오는 게 미국의 바이오테크 보게 되면 예. 막 투자를 해서 이제 될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같이 반영을 하다가 그때는 변동성이 좀 큰데 네. 그러다가 이제 성과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곳까지 노린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변화가 처음에는 이제 출발을 했고 예. 거기서 이제 바이오주 관련돼서 올해는 좀 될 것 같은데 뭐 살까라고 하게 되면 약간 좀 안정적인 자금들 같은 경우는 이런 쪽에 베팅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쪽이고 그러면 그런 쪽에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선호하는 쪽의 종목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호하는 종목으로 바뀌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약간 걸리긴 하는데 바뀌어요. 네. 바꿔주세요. 네. 바꾸라고 바뀐다. 해주세요. 네. 바뀐다라고 해주셨는데 일단 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바이오가 일단 SK 바이오도 살짝 지금 최근 들어서 주춤하고 있고 주가가 네. 또 끝나고 나면 확 빠지는 게 아닐까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금리 인하 시기라고 하더라도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그냥 악담을 하세요. 네. 너무 그렇게 하시면은 물론 이제 모멘텀은 끝났습니다. 네. 모멘텀 끝났다고 하더라도 그런 쪽에서 혹시나 기대감을 안 했던 종목이면 모르겠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 기반이 되는 모습이다 보니까 어떤 아직 아무것도 없는데 가서 뭘 발표를 하고 거기서 뭘 끌어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플러스 알파 큰 종목은 아니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미리 좀 달리다가 약간 조정을 받은 마당에 여기서는 어느 정도 어떤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부터 이 종목을 볼 때는 수급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급 쪽에 변화 오면서 조금 일단 상위권 하나 위치해 놓고 네, 그래도 4, 5, 6위 쪽에서 한 안정적으로 들어가려는 빅픽처를 보여주는 종목 쪽으로 그렇게 맞습니다.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이성훈 이사님의 생각도 궁금한데요. 예. 우리 뭐 하나 둘 셋 하는 이거 해야죠. OX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역시 사이가 좋은 이유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약바이오 적자 종목들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변동성이 심하다라고 네. 하면은 SK바이오팜은 고급 세단이죠. 오. 중후한 세단. 네. 네. 나아갈 길을 천천히 나아가는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저는 오를 들었습니다. 근데 바이오는 약간 이 맛 아니에요? 맞아요. 네. 네, 제가 멀미를 해서 현기증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독특한 바이오다. 바이오 그렇죠. 중에서도 네, 중후하죠. 중후하다. 품이 있는. 역시 네. 깔끔하지만 설명이 딱 귀에 톡톡 네. 들어오는 네. 설명인데 고급 세단 같은 바이오에. SK 바이오팜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SK 바이오팜의 목표가와 손절가 한번 정해볼까요, 김민수 대표님? 네, 세단 바이오팜은 일단 주가가 일단 잠깐 눌렸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 상당히 오래 횡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랜만에 움직이는 자리가 이 정도에서 그렇게 바로 꺾일 것 같지 않고 다시 레벨업을 시도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난번 고가 때 나왔던 자리가 한 12만 5천 원대 이 정도까지 한번 바라보고 그 정도를 일단 목표가로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8만 8천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김민수 대표님의 SK 바이오팜의 목표가는 12만 5천 원, 손절가는 8만 8천 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럼 저희도 선택을 해봐야겠죠.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저는 패스입니다. 왜 패스해요? 저는 일단 고급 세단보다는 좀 더 그쵸. 네, 거칠더라도 바이오에. 빠르게 갈 수 있는 차를 선호하기도 하고 그리고 MG니까 네, MG다. MG니까 네. 그리고 바앵이 계시니까 바앵에게 제가 저 양보한다. 네. 저 이제 X 세대니까 약간 고급 세단을 좋아해서 저는 매수를 한 건데 SK 바이오팜 저도 약간 걸려요. 약간 징크스가 턴어라운드가 오히려 안 좋은 느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한 달 랠리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좀 조정을 받더라도 세단답게 마지막 한 방에 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바이오팜, SK 바이오팜, 엑스코프리는 갖고 가겠다. 그래서 매수입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SK 바이오팜은 정철진 MC님의 포트에 편입을 네.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이성웅 이사님의 종목도 알아봐야겠죠.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요정이죠. 네. 우리 스타 요정 혜린 나와주세요. 네, 이성우 기사님의 헥토 파이낸셜입니다. 헥토 파이낸셜은 모바일과 온라인 중심의 간편 결제 시장에서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살면서 정말 꼭 필요한 이 세 가지가 대표 사업입니다. 먼저 요즘 휴대폰으로 현금을 송금할 때 간단한 비밀번호 하나면 빠르게 송금이 완료되죠. 대표적으로 카카오, 또 네이버페이와 배민 등 국내 다수 기업들의 이 현금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PG 사업인데요. 온라인에서 제품을 결제할 때 신용카드, 가상 계좌, 또 휴대폰 결제 등 다양한 결제 수단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온라인이 있다면 오프라인도 있겠죠. 삼성전자 키오스크를 통해서 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데 최근에는 중국 이커머스 팽창의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를 사로잡고 있는 중국 알리익스프레스부터 틱톡 등의 국내 차액 결제와 또 외화 송금 서비스를 공급하면서 이 글로벌 공급사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데요. 자세한 주가 전망 이성웅 이사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성훈 이사님의 픽 헥터 파이낸셜인데요. 이사님, 네. 무서운 종목이잖아요. 이거 무서운 게 이 종목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따가 뭐 시세 보여주시겠지만 네. 시세란 시세는 다 나온 종목 이거를 너무나 이거를 이때가 뭔가 이 여러분들 자신감이 있으신 차 것 타는 거 보시면 같은데. 깜짝 놀랄 텐데. MZ 세대에 맞췄습니다. 어. 브레이크 없는 차죠. 아, 전진 아니면 후진. 네. 네.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성웅 이사님이 지난주와는 확연히 분위기가 달라지셨어요. 맞습니다. 일단 빛과 소금으로 약간 그때는 샤이샤이 하셨는데 음. 오늘은 뭔가 이렇게 다짐을 하고 나오신 것 같은 네. 느낌인데 예. 한번 이유를 들어볼까요?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타이밍도 맞아야 되고 오늘 아침에 밀려주길래 왔구나. 조정이 나와주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좀 낙폭을 만회하고 마감이 되었어요. 예. 내일 시가에 급하게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급한 종목은 아닌데 소위 말해서 눌림목 딱 진입을 할 때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핵심은 지금 PG사라든지 결제사, 전자금융업체 중에서 외환 종합 라이센스를 유일하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거래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외환 결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 결제 부분을 환전을 해줄 때 수수료 같은 경우가 이 기업의 수치가 되게 돼요. 네. 1분기에서 3분기 기준으로 중국의 직구 규모가 5조입니다. 딱 3분기 기준으로. 딱 3분기 기준에서는 중국의 직구 같은 경우 활성화가 크게 되지 않았어요. 3분기, 4분기가 핵심이었어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한 7조에서 10조 정도가 가능하게 돼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가 전체 직구에서 이제 1위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0.3% 정도의 수수료가 남아요. 1조 정도면 딱 계산이 나오죠. 한 30억 정도의 계산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본업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한 120억에서 150억 정도. 네. 그러면 알리익스프레스 하나로 기본적으로 한 30억 이상은 붙을 수 있는 구조고요. 그다음에 스팀이라는 게임 플랫폼이 있어요. 네. 그 게임과 관련된 플랫폼에서도 이 외환의 환전 결제 사업을 지금은 초기의 테스트 단계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추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주요 플랫폼 또는 해외 결제 사업과 관련해서는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 기업 외에도 이제는 추가가 될 수 있다는 점이고 고정비라든지 기타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가 선호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본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주고 그다음에 이게 결제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영업이익이 들어오는 구조다 보니까 네. 크게 부담이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딱 눈으로 보이는 영업이익을 대입을 해봅니다. 한 150억에서 200억 정도의 체력이 가능한데 지금 시가총액이 2,689억 정도. 네. 글로벌 결제사 같은 경우에 밸류에이션,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의 배율 같은 경우는 한 25배, 30배 이 구간은 받고 있어요. 점유율이 올라가는 단계에서 그 정도의 밸류를 받는다고 하면은 시가총액은 한 4천억 정도까지도 저는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답이 다 나온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알리가 결국은 여기서 더 사이즈가 키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나중에 그쪽 할 때는 또 봐야 될 때 알리의 뭐 유아 독전 시대가 온다면 결과적으로 이 헥터 파이낸셜도 같이 뭐 반사 효과를 받을 것 같은데 이 외환 라이센스 말이에요. 네네. 이게 진입 장벽이 높나요? 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 여기에 대해서 그래요? 검증이 돼야 네.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적어도 1년 이상 정도는 다른 업체는 딸 수가 없고요. 뭔가 부족해 보이나요? STO라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STO 얘기를 왜 안 하실까 하고 저도 좀 네. 여쭤봐야지 하고 있었는데 STO 얘기 좀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네, 최근에 열매 컴퍼니에서 호박이라는 그림 음. 같은 경우가
경매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조각 투자 같은 경우가 이루어졌죠. 그 가상 결제 서비스 같은 경우도 헥터 파이낸셜이 영위를 하고 네. 있어요. 네, 그런 부분에 사업 확장 34조 시장에 대해서 이제 사업의 확장의 초기 단계다 보니 위가 열려 있어요. 위가 열려 있단 말이죠. 눈으로 보기에 주가는 절대 주가는 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네. 이게 차트에 매몰되면 안 된단 말이죠. 오. 네. 근데 오늘 이성훈 이사님 전반적으로 느낌이 뭔가 다르시죠? 많이 달라요. 제가 네. 첫 주 지난주에 했던 이사님과는 많이 다른. 어. 네. 사람이 유리하면 저렇게 됩니다. 아. 네, 그렇지 않아요. 예. 뭔가 이 가져오시는 종목에 따라서 분위기도 확확 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종목 분위기에 따라서. 일단 뭔가 달라요. 네 달라요. 저도 약간 좀 너무 하는데 헥터 파이낸셜 우리 김민수 대표님 생각을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못 들겠습니다. 네. 네, 보유 중입니다. 그래서 아무 얘기도 못 아. 네. 어쩐지 저희 지금 시청자분이 댓글에 남겨주셨는데 네. 김민수 대표님도 이야기를 하셨던 종목이다라고 또 애청자분이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왜 보유했는지는 뭐 이야기해 주셔도 되죠. 보유했다고 아. 이야기는 했으니까요. 예. 지금 이성우 이사님이 조목조목 다 얘기해 그 조곤조곤한 목소리로 말씀드리는데 네. 제 더티한 목소리를 어떻게 또 첨언을 하겠습니까? 제 투자 아이디어 그대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산업 있지 않습니까? 예. 위는 열려 있는데 예. 밑으로 한다고 해도 만약에 조정 나오게 되면 사야 되는. 아이고 이런 얘기 좀.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산업 쪽의 변화는 너무 좋아하는 거죠. 지금 전자결제 쪽에서. 똑같은 질문인데 누구나 다 알리의 짝꿍이 되고 싶어 할 텐데 맞아요. 예, 헥터 파이낸셜 혼자 둘까요? 또 앞으로 이제 진입을 하겠죠. 네. 그중에서 또 보면 알리익스프레스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네. 저 맨 윗단에 보면은 카카오페이가 딱 떠 있습니다. 네. 네.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카카오페이도 급등했죠. 네. 아. 이런 것들처럼 이제 유통 쪽에서 지각 변동이 나왔을 때 그 네. 해당하는 종목들이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아마 분명히 노릴 겁니다. 노리죠. 저 이거 돈이 되는데 예. 근데 노리고 싶어도 지금 당장 할 수가 없는데요. 당장은. 네, 그러니까 딱 문이 잠겨 있죠. 아무리 두드린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없다고 하게 되면 일단 누릴 거 누리고 어차피 한 달 스타킹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솔트룩스를 과연 헥터 파이낸셜이 넘어갈 수 있을지 또 이것도 궁금해요. 궁금하긴 한데 그럼 일단 목표가랑 목표? 손절가도 한번 정해볼까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실적 대입했어요. 네, 실적을 대입한 상황이고요. 그런 점을 보면은 한 35,000원 정도 1차적으로 저는 열려 있는 상황이고 처음에 언급드렸지만 내일 시초부터 불같이 붙으시면 안 돼요. 네. 네, 조정이 나왔다가 주가는 움직일 겁니다. 네, 그 부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요. 손절가는 24,800원이에요. 이 가격대는 최근에 시세가 이렇게 연출된 가격인데 또 뭐 매수를 이렇게 빠르게 하셨다가 뭐 하락을 했을 때 같은 경우 대응을 못 하실까 봐 제가 안전장치까지 이렇게 마련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달라. 예. 고급 세단은 아니지만 안전장치까지 다 가지고 있는 헥터 파이낸셜 네.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목표 주가는 35,000원, 손절가는 24,800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매수할지 해볼까요? 선택해 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왜 패스하셨어요? 고민 많이 했는데 이게 단기간에 너무 올랐고 아까 차트 캔들 차트 봤는데 네. 제가 좀 제일 싫어하는 그림 오. 이 도치 아. 힝잉맨이라고 하죠. 고점에서 이 십자가가 떠가지고 네. 전 이때는 2, 3주는 고생한다는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약간 패스를 또 했었고 앞서 우리 김민수 대표님도 얘기했지만 저는 알리 관련주로 가는 게 또 네. 맞지 않나. 어.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카카오페이 뭐 얘네들도 곧 큰 틀에서는 범알리주 뭐 이렇게 해서 저는 일단은 그냥 좋지만 말씀하신 대로 좋지만 너무 올랐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저는 일단 수익률 게임이기도 하고 네, 또, 믿는다. 네, 이성우 이사님 일단 솔트룩스가 1위를 맞아. 달리고 있고 맞아. 또 알리 오늘 카카오페이가 맞습니다. 20% 넘게 네. 급등했으니까 네.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좋습니다. 네, 한번 믿어보면서 그러면 헥터 달라진, 파이낸셜은 제 포트에만 편입을 시키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종목 소개해주신 이성웅 이사님 그리고 김민수 대표님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스타킹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곧 이어서 M스타그램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